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쿨타임이 돼서 까는 게 아니라 이슈가 최근에 계속 있어서 그래요.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컴퓨터를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보 공유차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요, 내 차고 마이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제 차량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차량의 주행거리라든지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국민 비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한 게 세금을 일단 연납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연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2만 원 정도로 퉁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뭔가 제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알림이 오는 것 같다가 네이버 페이 갔다가 결제를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리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가끔 차량에 버그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약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버그일 뿐인데 리셋하면 괜찮아지는데 왜 그런 거 갖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그로를 끌고 마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느냐라고 하는 대가리 빠은 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가리가 존나 빠았으면 그냥 닥치고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리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차량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하라고 하는 강제 명령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닥치고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단순하게 어그로 끌려고 유튜브에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양반들은요, 제대로 알고 좀 씨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리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모델과 이 차량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리콜이라고 떠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로 씨부리는 그런 URL이 뜨는 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URL로 리다이렉트가 됩니다. 여기로 바로 가게 되면은 차량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 2022년 12월 13일, 최근이죠. 장치 분류는 등화 장치 기타예요. 우리나라는 등화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등화 장치에다가 스티커만 하나 붙여놔도 벌금을 물리는 나라예요. 외국이랑 달라요. 생산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0일. 그러니까 제 차량에 해당되죠. 이건 모델 Y에 대한 부분이고, 차량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깜빡이를 켰는데 깜빡이 소리가 안 날 수 있다고. 자,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깜빡이 소리 안 나는 거 들리십니까? 보이죠? 나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네. 근데 거기에 달린 대가리 빠은 애들이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아니 리셋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그로를 끌고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깜빡이를 켜는데 깜빡이 소리가 안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걸 리셋하면 된다고 지금 실드 치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인가. 처음에는 좀 멍청한 애들인가 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냥 저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은 없고 차는 없고 걸어댕기는 아이들 같은데, 차를 사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테슬라는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일시불로 살 수 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인증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굳이 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타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차량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을 수 있고, 차량 운행 중 어두운 환경에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신의성을 저해하여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이게 신고를 하면 벌금이 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등화 장치를 안 켜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벌금 물어요. 시정 방법이 오버 디 에어 OTA를 통해서 2022.40.4.1 또는 이후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시정 방법도 나와 있어요. 터치 스크린 내 컨트롤에 가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해갖고 업데이트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본 시정 조치를 위해 서비스 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테슬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아니 이런 리콜이 떠도요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리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차량 회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리콜로만 금년에만 지금 저한테 4개가 왔어요. 그리고 이게 마이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우편물로도 날라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마 모르는, 제가 예전에도 이거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파워 윈도우 시스템 관련 리콜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20일, 또 제 차에 해당되죠. 파워 윈도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창 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이 닿은 경우 장애물에 허용된 힘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거나 창유리가 다시 열릴 경우 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파워 윈도우 시스템 특정 사항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역시나 시정 방법은 OTA를 통한 펌웨어 업데이트. 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리콜이 떠요. 또 있습니다. 미디어 컨트롤 유닛,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MCU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이에요. 여러분들, 버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버그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냥 버그가 좀 났구나, 약간의 오류가 생겼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국교부에서 오피셜 자료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리콜 자료입니다. M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시동을 걸 경우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MVSS 넘버 208 승객 충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리콜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역시 시정 방법은 OTA를 통한 업데이트. 아우 지겨워. 근데 이게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폰에 가서 보시면은 카카오 내비 들어가면, 내비에 들어가도 보면 리콜 대상 안내라고 나오죠. 보이시려나?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도 계속 리콜 대상이라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버그가 아니에요. 2022년에만 공식적으로 도교통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고 있는 깜빡이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 것들은 국교부에서 리콜 대상으로 분류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부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OTA로 잡아버려. 버그가 발생을 했다가 계속 시정이 안 되니까 리콜을 잡는 것들이 금년에만 4건. 작년이죠, 작년에만 4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억가를 위한, 그러니까 테슬라를 억지로 까기 위한 억가가 아니라요, 국토교통부에서 리콜 대상으로 지정할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혹은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이런 게 분명히 저한테 그러면 차를 팔어 라거나, 그러면 그냥 리셋을 하면 되는데 왜 큰 사고가 난 것처럼 난리를 쳐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런 리콜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받고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뇌가 없는 거죠.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운전면허를 따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저를 욕하고 싶은데 차는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을 때려겠죠? 제가 그냥 한 개인이 내 차가 불편해요 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들어서 댓글들 중에 굉장히 청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막 자기가 본인들도 테슬라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타보니까 문제가 엄청 심각하거든. 엄청나게 OTA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메인 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핫 패치나 빠르게 버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서브 업데이트가 한 3-4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판형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제대로 테스트 드라이브도 안 해봐, QA도 안 해봐. 그런데 갑자기 업데이트는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큰 판형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재수없이 걸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때리는 거죠. 야, 이거 문제 있잖아, 리콜해. 저희는 OTA를 통해서 이런 버그를 잡을 수 있고. 버그는 무슨 버그야, 리콜이야 이 정도면. 그래서 리콜 명령을 때립니다. 근데 그렇게 잡히는 게 국가에서 잡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통지를 하는 게 이렇게 1년에 3-4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저는 테슬라 담당 직원을 하나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업데이트를 해서 차량 안에 있는 기능 자체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문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뭐 BMW든 스텔란티스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날라오거든요. 벤츠든 막 현대기아든 이렇게 리콜 통지가 많이 날라오는 건 사실인데 테슬라만큼 이렇게 자주 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또 거기다가 현대, BMW, 테슬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마다 리콜 통지가 다 날라오는데 현대 기아는 현재까지 한 번씩 날라왔고요. BMW도 한 번 날라왔는데 테슬라는 4번 날라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2021년부터 시작하면 한 8번 날라온 것 같아요. 7번인가 8번인가 날라온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자주 날라오고 이렇게 자주 패치가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이라면 거꾸로 역으로 테슬라 담당 일진을 붙여가지고 계속 테스트 드라이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1년에 몇 건 이상 지속이 되고 몇 건 이상 리콜이 되면은 이거는 좀 강제적으로 좀 제한을 두든지 업데이트 OTA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OTA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앞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때리더라. 요즘도 팬텀 브레이크가 이슈가 있는 상황인가?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그렇다고. 저도 최근에는 오토파일럿을 진짜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내리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 80km에서 40km로 줄었다고 그게 팬텀 브레이킹이야. 100km에서 0km까지 줄어야 팬텀 브레이킹이야. 이런 정의가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가 자발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때린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그걸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정의한 팬텀 브레이킹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차선 변경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차가 지가 멋대로 급브레이크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야 깜짝 놀래고 마는데 뒷차가 따라오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때려버리면 의도하지 않고 앞차는 잘 가고 있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급브레이크를 때리면 뒷차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직도 팬텀 브레이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파일럿 자체의 규제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 참 난감해요. 애매해요. 이게 연 5만 대 이상을 팔아야 테슬라의 자체에 대한 규정을 한국에서 규제를 때릴 수가 있는데 현재 한미 FTA에 이입 때문에 우리나라에 5만 대 이상 팔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마 자기네들이 직접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를 좀 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리콜을 공식적으로 때릴 정도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MBC에서 너무 심하게 좀 때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너무 보도를 위한 보도만 하고 있길래 저는 좀 제대로 된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화재에 대한 결함도 그냥 자극적으로 전기차가 불나 사람이 사망 뭐 이렇게 자꾸 언론 측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그렇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콜이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OTA로 리콜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계속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들 조회수 올리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극적으로 전기차 위험해 전기차 충전 중 불나 이래도 전기차 사? 자꾸 이런 식으로 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되게 피로만 느끼잖아요. 사실적인 이런 부분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좀 이런 소식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유튜브만 딱 켜면 MBC에서 지금도 한번 눌러볼까요? 유튜브 딱 홈페이지 메인 딱 들어가 보면 오늘은 슬램덩크를 최근에 찾아봤더니 슬램덩크만 자꾸 나오는군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정식적인 리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단순하게 불평, 불만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억가가 아닌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에서의 경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테슬라 관련 영상, 전기차 관련 영상, 내연기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